자, 저번 시간에 명제 구조까지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나요? 오. 자, 명제에서 조건에 대한, 그죠? 조건에 대한 설명들을 좀 했고, 조건을 부정시키는 형태들, 어떤과 뭐든, 그지? 그리고 여집합에 대한 관계, 진리집합에 대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숙제가 51쪽까지였나요? 맞나요? 아니요, 어디까지요? 289번 389번까지. 89번 오케이. 그치. 자, 질문부터 좀 받겠습니다. 온라인은 채팅으로 잘 진행을 해주시고. 자, 47쪽의 질문. 적극적으로 질문해라. 이거 왜 흐려졌어? 없어? 없어? 넘어갑니다. 48쪽, 49쪽 질문. 363번 63번 또 62요. 62번 74 74번 68이요. 68 네. 또 74번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음성 67 이 부분이 조금 더 약하네요. 진리집합에 대해서. 넘겨서 50쪽 51쪽 질문. 75 75 82 83, 84. 83 84 또 87이요. 7 78 79 뒤에는 없어요? 천천히 한번 또 후배를 진행해 봅시다. 자, 아직 그 명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다시 한번 영상 보세요. 귀찮아도 보세요. 실제로 피드백이 계속 오는데 영상 두 번째 봤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말들이 많아. 진짜로. 다른 반들도 다 할 거 아니야, 지금처럼. 수화를 나랑 같이 진행하는 반이 3반이에요, 3반. 3반인데 여기서는 지금 한 번 더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해서 조금 귀찮아서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세요. 두 번째 들었을 때랑 세 번째 들었을 때랑 개념은 한 5번째 들었을 때랑 다 느낌이 다릅니다. 오케이?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거의. 오케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고.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62번 문제요. 문장에 대한 해석이죠. 식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음 중 다음에 부정과 같은 것은 했네요. A 빼기 B, B 빼기 C, C 마이너스 A가 0이다의 부정은 뭐예요?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가 뭐는 아니다? 0은 아니다죠. 맞아요? 자, 얘가 0이 안 되려면 A랑 B가 같을 수 없습니다. 같으면 0이 되니. 따라서 A랑 B가 달라야 하는구나. 얘가 0이 안 되려면 B-C도 0이 되면 안 되니 B가 C랑 달라야 합니다. 마찬가지 C-A 값도 뭐 해야 돼요? 달라야 해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얘가 0이 안 되려면 얘가 아니고인지 아니거나인지죠. 근데 우리가 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어? 얘가 안 되더라도 얘가 될 수 있어. 이런 형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0이 안 되려면 다 같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우리가 얘에 대한 연결사는 뭐가 되는 거야? AND 형태가 되는 거죠. 세 개 다 안 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되는 문장 구조가 되는 거니까 몇 번? 2번이 되면 돼요. 자, 63번은 그냥 체크만 좀 하시고요. 63번은 우리가 지금 문장 구조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그냥 수수께끼 같은 문제인 거지. 한 명이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거짓을 얘기할 때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이제 하나씩 했을 때 결국 뭐가 일어난다? A가 처음에 진실이라고 내가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 일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B라는 놈이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 일어나. 얘도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첫 번째, 정현이가 진실을 말했다라고 칩시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정현이가 만약에 진실을 얘기한다 칩시다. 정현이 is true. 그러면 정현이는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영화관을 갔다 온 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거짓말을 얘기해야 됩니다. 미나는 도서관을 다녀오지 않았어 했으니까 도서관을 다녀온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나는 도서관을 다녀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수지는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어 했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니까 영화관을 다녔다가 되는 건데 다니게 되면 누구랑 겹쳐요? 정현이랑 겹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정현이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좀 논리정연하게 풀다가 이런 거 하면 재밌지? 그치? 자, 그 다음 미나가 진실을 얘기했다 칩시다. 그럼 정현이는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엔 누구야? 미나가 진실. 여기까지 내가 해봤는데 만약 이것도 모순이 일어나면 세 번째 거 니들이 해봐요. 연습 한번 해보는 게 좋아. 간혹 나옵니다. 간혹 학교 문제에서 진짜 간혹 한 10개 학교 중에서 한두 개? 한 개? 왜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중요한가 봐요. 나는 별로. 자, 미나가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미나는 도서관에 다녀오지 않았어가 되는 거죠. 정현이는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어가 되는 겁니다. 수지는 영화관에 다녀온 애가 되는 거죠. 수지는 영화관에 다녀온 애가 됩니다. 도서관에 다녀오지 않았어가 진실이니까 얘가 같잖아. 그러니까 미나는 어딜 가야 돼? 도서관을 안 간 거니 또 뭐가 있어? 공원을 간 거죠. 이해돼? 그 다음 정현이는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어 했으니까 영화관에 안 가려면 얘는 말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뭐지? 도서관, 영화관, 도서관. 됐어요? 자, 미나가 진실을 얘기하면 진실이니까 도서관에는 안 간 거잖아. 그죠? 얘는 도서관에 안 간 거면 결국은 공원 아니면 영화관이 되는 건데 지금 수지 말로는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다 했는데 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녀온 겁니다. 얘는 다녀온 거니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어딜 가게 된 거야? 공원을 가게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정현이도 도서관의 형태를 가야 모순이 없이 일어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했을 때 공원에 다녀온 사람을 말하라 했으니까 공원을 다녀온 사람은 미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문제예요. 63번.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논리 구조를 따질 때 사실 얘가 진짜라면 얘가 된다면 뭐가 된다면 그런 형태의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기류법으로 증명 정도만 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67번입니다. 자, 혹시 자기는 어제 요 문제들은 다 풀어서 맞췄다 하시면 뒤에 그 C단계인가요? 아무튼 그거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네, 시간 아까우니까. 자, 67번에 x가 0보다 작은 조건 p와 봅시다. p라는 조건은 x가 0보다 작아요. q라는 형태는 x가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각각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0 이상
0 이상 x가 2 미만이 되도록 하는 오케이? 요거의 진리집합을 얘기해 주세요 하네요. 자, 일단 p라는 조건이 0보다 작은 건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뭘 찾아주면 돼? p의 반대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p의 반대부분은 결국 뭐가 돼? x는 0 이상이 됩니다.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원하는 게 아니고 2보다 작은 범위를 원하는 거니까 또 q도 같이 겹쳐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얘와 q가 뭐 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집합에서 겹치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67번에 0 이상 2 미만을 만족하는 형태의 집합 구조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형태로 정리가 되면 돼요. 자, 마찬가지죠. 68번도 봅시다. 자, 68번. 자, P라는 조건은 x-3의 절대값이 2보다 큰 범위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거의 진짜 진리집합을 좀 써줘. x 빼기 3이 2보다 크다는 소리는 x-3은 2보다 실제로 커야 되고 또는 x-3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수직선상 저 p에 대한 진리집합을 나타내면 5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p집합은 한번 해봐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q 조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수분해를 하시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자, 이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not p이면서 not p 또는 이적 또는 밑줄 합집합이죠. 이렇게 쓸게요 일단. 또는 q 이 형태의 진리집합을 얘기해달래. 그럼 얘를 집합구조로 따지면 결국 뭐야? p에 not이 붙었으니까 얘는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또는은 뭐가 된다고? 합집합이 된다고. 합집합 q 이 부분 얘기하라는 소리야. p의 여집합이 뭔데? 이거 반대잖아. 이거 반대. 이거 반대니까 우리는 쟤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q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5랑 2가. 근데 이미 2는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기 집합에다가 뭐만 얘기하면 돼? 마이너스 5만 얘기하면 된다고. 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모든 정수인가요 이거? 아, 정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가 있는 거고 여기 안에 정수가. 거기에 뭐가 더 포함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5도 하나 포함이 돼야 된다. 다 더해주라 했으니까 다 더해주시면 10 형태가 되면 되겠죠.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74번입니다. 자, 별표 칠까요? 자, 우리가 이런 문장의 형태들도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런 명제를 줬어. 우리 반은 다 남자야 라고 했을 때 거짓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집합에 뭔가 명제가 참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반하는 형태의 원소들 때문에 뭐가 되는 거라고? 거짓이 되는 거라고. 자,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이 돼요. not p이면 q이다가 모임을 밑줄 거짓임을 보이는 곳을 얘기를 해달래. 그럼 우리가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74번 생각 잘 해봐.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q라는 형태의 집합이 있으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참거짓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각 조건에 대한 무슨 집합을 얘기했을 때? 진리 집합을 얘기했을 때 얘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결론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참이 되는 거거든. 들어가 있어야. 근데 얘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안 들어간다라는 거지. P의 여집합이 Q에. P의 여집합하면 여기잖아요. 이 부분이 Q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요 부분. 요 부분이 있으니 Q에 안에 안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거짓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 원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해 달래요. 여기 부분이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이 도대체 뭐야? 1번 P교집합 Q 부분이야? P교집합 Q는 여기잖아. 의미 없죠? 오케이? 2번 P합집합 Q 부분이야? 여기야? 아니라고 요 부분은. 얘는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 얘입니다. 체크해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 부분 3번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다? 거짓이 되는 거다 이거죠. 명제가 참이 되려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이 된다는 소리는 안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P 여집합은 요 부분을 의미하는데 얘가 Q 안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요 부분이 있어서인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한 집합의 구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결정이 되면 됩니다. 자, 얘는 중요한 문제니까 꼭 다시 틀린 사람들 연습하세요. 명제가 거짓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5번 문제 볼게요. (75번) 문제를 보시면 합집합은 10이하의 자연수랍니다. 체크. 자, 그 다음 P교집합 Q는 3이랑 7이래요.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와 밑줄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의 합을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자, 생각해봐. 자, 전체는 P합집합 Q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P합집합 Q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다 안 쓸게. 그냥 1부터 10 이렇게 쓸 거고요. 자, 문제에서 P랑 Q랑 겹치는 부분이 3, 7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3, 7이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구조부터 볼게요. P가 Q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된대? 거짓임이 됨을. 그 말은 P가 Q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데를 얘기하라는 소리죠. P가 Q 안에 안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은 어디요? 이 부분입니다. 반대로 Q가 P 안에 안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곳은 어디요? 여기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여기 원소의 합과 여기 원소의 합을 더하라는 거니.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소리인 거라고. 됐어? 근데 전체가 1부터 10까지라며. 1부터 10까지 더하면 몇이야? 정비? 55. 55인데 그 중에 37은 빠진 거죠. 그지? 그러니까 10만 빼면 몇이 되는 거? 45 형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 375번. 자, 거짓임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꼭 이해를 했길 바래요. 자, 그 다음 378번 문제 봅시다. 비슷한 결이죠?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그 안에 P라는 집합이 하나 이렇게 있고 Q 안에 R이라는 집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PQ는 서로 둡니다. 자, 다음 중 항상 참, 밑줄, 참이 되도록 하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계속 1번에 보시면 P면 나 Q이다가 얘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을 얘기했을 때 얘에 대한 진리집합과 Q의 여집합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P가 Q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항상 참이 되는 건데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골라달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1번에 P가 Q의 반대 부분에 있습니까? 라는 해석이 되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참이 되는 명제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쭉 따져볼게요. 2번 P는 아래 여집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P는 아래 여집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되고요. Q는 P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3번은 Q는 P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이 되고요.
R은 Q에 들어가 있습니까? 4번은 R은 Q에 들어가 있으니 참이 되고. 자, 5번에 조금 별표 치시고 가정과 결론에 둘 다 부정이 붙어 있으면 대우를 써서 증명하시는 게 편해요. not R이 not Q가 되기 위해서 명제가 되기 위해서 얘 대우를 쓰시면 Q가 R이 되는 거죠. Q가. 자, 우리가 이렇게 not 붙어 있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not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등장이 되면 대우를 써서 대우 우리 배웠나? 아직 안 배웠어요. sorry. 그냥 해요. 그러면 일단 sorry. 자,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R의 여집합은 요 부분이 되는 건데 그게 Q의 여집합 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얘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거짓이야? 아니야. 무조건은 아니야.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땐 참이 되는 거지. 니들이 맹점에 막 너무 아래 현혹에 막 놀아나면 안 돼. 여기가 있으니까 무조건 거짓이지. 이건 또 아니라고. 오케이?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79번 문제 봅시다. 아이고, 1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일단 봅시다. 자,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Q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밑줄. 자, 다음 조건이 그려지는 형태에 대해서 나는 뭘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옆에다 써놔요.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석을 할게요. P 교집합 Q가 P가 돼야 된다는 소리는 P가 더 안에 있다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Q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 안에 P가 그려지는 형태로 그려져야 됩니다. Q에서 R을 뺐더니 뭐가 나왔어? 공집합이 나왔죠? 그 말은 Q에 있는 원소가 다 빠져나갔다는 소리야. R 때문에. 또 다시 해석하면 Q는 다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R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자, 지금 P 교집합 Q가 P고 Q 빼기 R이 공집합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러한 집합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해석했을 때 쉬운 거죠. 참인 명제는 P는 R이다. 자, 집합 구조로 생각하면 P가 R에 들어가 있습니까? 묻는 거죠. P가 R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자, not Q, Q의 반대 부분이 R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 이거 내가 전체는 체크 안 했지만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습니까?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죠. 반대 부분에. 그래서 얘는 참인 구조가 되고요.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습니까? P의 여집합에 Q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도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값은 기역과 디귿이 되면 돼요. 79번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혹시 조금 빨라서 이해 못한 친구들 영상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자,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지금 82번, 83번, 84번 다 같은 표현입니다. 제가 83번을 한번 다시 해드릴 테니까 82, 84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안 되면 또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직접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84번 문제, 83번 문제 봅시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 하는 게 낫겠지. 자, 83번 문제를 보시면 P라는 조건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P는 절대값 x-3의 절대값이 A인가요? A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 Q라는 형태의 조건은 뭐라고 주어졌냐면 절대값 x-2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P면 Q에다가 뭐 되도록? 참이 되도록 밑줄. 그러니까 P랑 Q에 대한 진리집합을 얘기해서 P가 Q 안에 뭐 해져 있게? 들어가져 있게 설정을 해달라는 소린 거야. 그럼 나는 일단 얘 진리집합을 얘기하기 위해서 절대값부터 풉시다. x-a는 5 이상이 되는 거고요. 또는 x-a는 5 이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부등식은. 자, 두 번째 부등식은 x-2가 3보다
커야 되고 x-2가 -3보단 작아야 돼요. 자, 그럼 수직선상 그림을 그려봅시다. 얘부터 그릴게요. 얘가 고정이니까. x는 5보다 크거나, 원래 얘도 대우를 쓰면 편한데 일단 아직 안 배웠으니까 5보다 크거나 또는 x는 -1보다 작다예요. 얘 범위는. 지금 내가 흰색으로 체크한 게 뭐냐면 Q에 대한 진리집합입니다. P면 Q에다가 참이되는 형태의 구조가 되려면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흰색 범위 안에 뭐가 P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P에 대한 진리집합을 얘기하면 X는 A 플러스 5보다 큰 거잖아. 들어가 있으려면 A 플러스 5는 최소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크거나 같다가 체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A-5보다는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범위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A-5가. 그래야 빨간색인 P 부분이 Q 부분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5보다는 A 플러스 5가 뭐 해야 돼? 커야 돼요. A-5가 -1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지. 이때 같아도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만약에 같아버리면 얘가 더 큰 게 되죠. 이상이니까. 그러면 안 돼. 흰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등호는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결정해서 A가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0부터 어디까지니? A는 0부터 4까지죠.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니까 1, 2, 3. 개수는 몇 개? 3개.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돼요. 자, 꼭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갑시다. 쉬는 시간 되면
오케이 하고 해주는 게 없네. 뭐임? 뭐 푸냐? 라이트 셋? 괜찮은데? 괜찮아. 난 수학 안 해. 수학 내용이 뭐였지? 나 기억력 지금 흡사해져가지고 이거 뭐냐 이름이? 이거 집합이었나? 집합인데 질문이 있네. 아 하긴 어려운 거 많으니까. 뭐냐고 비슷했다. 어떠자 그래? 이재명한테 여기 나? 이석준. 야 택시비 줄 테니까 뭐 알아. 진짜. 뭐? 어? 펩시를 준다고? 오케이. 아니야. 이 새끼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40대 10. 그냥 똑같이 어려운 거야. 이 새끼가 지 본인이 똑똑하대요. 저 친구는 인증실 아니 나 백신 맞고 왔다고. 이 인증실 빌런이 니들은 또 뭐하냐? 이 새끼가 스파이더맨 스프레소 진짜 내가 일배하지 말했지. 괜찮아 메이고 한 줄밖에 안 봤어. 난 시력이 사실 안경 쓰고 다녀야 할 때 정도긴 해서 안 보고 뭐안 보이고. 근데 배는 게 없어 어디 건데 아니 롱패딩 방어력 존나 높다니까. 간다. 왜 마셔줘 문 잡아버릴까 아이고. 자, 정신 좀 차려봅시다. 형이 영상 켜주시고. 자, 1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몰입 없지? 어이, 영빈, 지다. 남아서 아 선생님. 뭐? 아니 제 말 좀 들어봐요. 저 백신 맞고 왔는데. 오늘? 맞으면 안 돼요. 오늘? 네. 오늘 맞았어? 네. 오늘 2차? 네. 이건 보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아저 진짜 아예 안 울려고 했거든요. 안 오려고 했는데 온 것만으로도. 네가 자진해서 왔다? 아, 아니잖아. 아니에요. 안 왔으면 시험 안 봤을 때. 어차피 보게 될 거야. 어차피 또 점수 그렇게 나올 거고 공부하셔야죠. 그러니까 숙제를 하면 안 돼요. 일단 제가 D 시간으로 그 인증실은 그걸 해놓을게요. 너는? 면접 준비해요. 오케이. 자, 87번 문제 봅시다. 387번 문제 볼게요. 자,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합시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자, 모든이라는 명제 구조는 단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 됩니다. 우리 반은 모든 학생들이 안경을 꼈어 하면 안경을 안 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어떤 학생은 안경을 꼈어 라고 하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387번은.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원소가 아닌 놈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X에 대해서 P가 됩니다라는 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 되는 형태니까 모든 밑줄 치시고, 전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에는 거짓이 됩니다 라는 형태의 구조를 갖게 돼요. 기억에. 니은 P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라도 원소가 있다면,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됩니까? 아니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P가 전체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모든 X에 대해서 P입니다가 참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디귿 P가 공집합이면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어떤이라는 말이 붙어도 뭐가 돼? 거짓이 됩니다. 그죠?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거짓입니다. 맞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는 거야. 자, 문장 구조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3단 문법 설명하고 오늘 필충이랑 기류법까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부등식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같이 한번 듣고 또 다시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잘 들어요. 자, 우리가 어떤 명제 구조에서 P면 Q이다라는 형태의 구조, 얘가 명제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말이라는 걸 하다 보면 당연히 순서를 바꿔 말할 때도 있고, 부정을 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 반은 남자야. 아니죠, 쌤. 여자인 애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문장에 어떤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걸 반박하는 형태의 내용도 있고 순서를 바꿔보는 형태의 구조도 있습니다. 자, 어떤 명제에 대해서 P면 Q이다 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 첫 번째,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을 뭐 해볼 수 있어? 바꿔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Q이면 P이다. 희승이는 사람이다. 를 바꾸면 사람은 희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겸이는 안경을 썼다. 안경 쓴 사람은 원겸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라고. 괜찮아?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형태의 구조를 이제부터 명제에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여기라는 부분만 이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 희승이는 사람이다. 희승이는 오이 빨간색 쓰면 안 되지. 네, 미신을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희승이는 사람이다. 희승이는 사람이다. 참이죠? 무슨 말인지 돼? 얘를 순서를 바꿔봤어. 그러면 사람은 희승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죠? 명제가 참이에요. 근데 이거를 역을 취했더니 뭐가 돼? 거짓이 됩니다. 이제 학습이라는 게 돼요. 원겸이는 남자다. 남자는 원겸이다. 서로 참 거짓이 됩니다. 그죠? 원겸이는 안경을 썼다. 아니지. 뭐 있을까? 적당한 순서 바꿨을 때 조금 확실한 거. 2의 배수는 4의 배수다 하면 2의 배수는 4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거짓입니다. 그럼 거꾸로 4의 배수는 2의 배수다는 참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4의 배수는 2의 배수죠. 그런 학습을 하다 보면 너네들은 뭘 하냐면 명제가 만약에 참이면 이제 T라고 좀 쓸게요. 역은 거짓이 되는 형태구나 라는 형태의 학습이 됩니다. 그럼 이게 항상 되는가에 대한 여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항상 될까요? 아니야? 반대로 했더니 다 거짓이었잖아. 참이었던 명제. 오케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원겸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무조건 거짓이고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여기 무조건 참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희승이는 희승이야. 이런 문장 구조도 있겠지. 희승이는 희승이야. 참입니다. 거꾸로 해도 희승이는 희승이다가 돼요. 이해돼? 여기 무조건 반대가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 두 개에 대한 진리 집합이 뭐 하게 되면 같게 되면 이때는 바꿔도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와 뒤에 어떤 진리 집합 관계가 같은 형태가 아닌 거. 얘가 얘보다 크든
얘가 얘보다 크든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들어가는 형태의 구조가 되면 오케이? 이때는 바뀌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거기까지 꼭 이해를 해주세요. 문장 구조 역에 대해서. 됐나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자,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각 조건에 대해서 부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not P면 not Q이다. 됐어? 희승이는 사람이다를 둘 다 부정을 하게 되면 희승이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죠. 오케이? 희승이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구조를 갖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교육 과정에서 빠지기는 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문장 구조 둘 다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부정을 취하는 형태를 우리는 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으니까 하나 적어줍시다. 이런 문장 구조를 우리는 E라고 얘기를 해요. E. 그럼 마지막 역도 해볼 수 있고 뭐도 해볼 수 있어? 부정도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 구조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는 형태도 있단 말이지. 다시 희승이는 사람이냐를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취하면 사람이 아니라면 희승이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2의 배수는 4의 배수야를 순서도 바꾸고 부정을 취하면 4의 배수가 아니면 2의 배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형태의 문장 구조를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대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포커스를 잡을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갖는다면 P이면 Q이다가 참인 구조가 되려면 결국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뭐가 돼야 돼? 결론 부분에 들어가 있을 때 참이 됩니다. 네? 결론 부분에 들어가 있을 때 참이 되는데 대우에 대한 문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 얘는 부정이니까 Q의 여집합이 되고 얘도 부정이니까 P의 여집합이 됐을 때 자, 집합의 구조죠. P가 Q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Q의 여집합, 반대는 P의 여집합 안에 뭐 해져 있어야 돼? 무조건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제가 만약에 T 아니면 F, 참이나 거짓이 되는 형태가 되면 그에 따른 뭐도 대우도 무조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형태가 돼요. 희승이는 사람이다. 참이죠? 참입니다. 거짓이라고 그래갖고. 자, 희승이는 사람 참이야? 사람입니다. 자, 그거에 대우를 얘기하는 뭐야? 사람이 아니라면 희승이가 아니다지. 사람이 아니니까 절대로 희승이도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오케이? 명제 자체가 참이면요 대우도 무조건 뭐가 되더라? 참이 되더라. 명제 자체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뭐가 되더라? 거짓이 되더라.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대우를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하는 형태가 있어요. 명제가 애매한 거야. 애매해. 아,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럴 때 우리는 뭘 쓴다? 대우를 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 B가 홀수이면 A도 B도 홀수야. 자, 이런 명제 구조가 있다 칩시다. A, B가 홀수면요 A, B 둘 다 홀수야. 애매해.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애매해. 이런 명제 구조를 가질 때 우리가 대우를 써볼 수 있다고. 대우 어떻게 한다? 순서를 바꿔보고 부정도 취해본다고. 그럼 취해봅시다. 부정을 취하면 A 또는 B가 뭐면 짝수면이죠. A, B는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반대로 쓰고 부정을 취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두 개 곱한 값도 뭐가 돼? 짝수 되겠지. 이건 명확하게 내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얘가 참이네. 뭐가? 대우가 참이네. 그러니까 명제도 뭐야? 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우가 참이어서 명제도 참임을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이 대우라는 형태는 어떠한 명제의 증명 방법이 됩니다.
증명 방법이라서 얘를 이제 무슨 법이라고 할 거냐면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화 과정에서 증명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나와요. 엄밀히 따지면 4가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4가지인데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3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가 대우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가 좀 이따 배울 기류법이라는 형태의 방법을 하나 배울 거고요. 맨 마지막 쪽 가면 이제 뭐지? 기납법을 하나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증명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대우법이다. 대우법은 언제 쓰는데요, 쌤? 명제가 애매할 때. 내가 확실하지 않다. 막 케이스 나눠야 된다 앞에서. 그럴 때 뭘 쓴다? 대우법을 써서 증명을 한다. 또는 둘 다 부정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둘 다 부정인 구조를 갖게 되면 그거는 대우법을 써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언제 쓰는지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대우법을. 괜찮죠? 395번 문제 봅시다. 자, 395번 문제를 보시면 애매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은 0이 아니다. 이거이면 x-5는 0이 아니야. 이런 형태 구조. 둘 다 부정이 돼 있죠. 둘 다 이렇게 부정이 돼 있으면 이런 형태를 증명할 때 대우법을 한번 써본다고.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순서를 바꿔주고 부정을 취하면 x가 뭐이면 5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도 몇이다? 0이다로 바뀌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자, 이 명제가 참일 때 했으니까 얘가 참이라는 소리는 뭐도 참이어야 돼? 대우도 참이 돼야 돼. 그 말은 얘를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 5가 여기에서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형태니 이 방정식에도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되는 거라고. 따라서 5를 대입하시게 되면 25 플러스 5k 플러스 10이 0이 돼야 되는 형태 구조니 k 값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됐어? 자, 부정인 형태가 취해지거나 96번처럼 밑줄 또는 이라는 형태가 취해지게 되면 대우를 써보시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은 아니야. 오케이? 96번처럼 대우를 쓸 때에 대한 개념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문장 구조 3개를 배웠습니다. 명제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순서를 바꿔볼 수 있어요. 순서를 바꾸는 거를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역에 대해서 너네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바뀌면 거짓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거짓이 되고 얘가 거짓이어서 얘가 무조건 참이 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같은 명제도 있기 때문에 단 한쪽의 조건이 한쪽의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면 진짜 부분집합이 되면 그때는 반대의 구조를 갖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길 바랬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두 번째, 얘는 어디 갔어? 둘 다 부정을 취하는 형태가 있어요. 둘 다. 앞에 가정과 뒤의 결론을 둘 다 부정을 취하는 형태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찬가지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결국 대우를 설명하려면 이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취하는 형태를 대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집합구조상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대우도 참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되더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임이 되는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대우를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하고 그 대표 유형 문제가 10번 유형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구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칩시다. 자, P면 Q이다라는 문장 구조가 있고 또 마찬가지 Q이면 P이다, R이다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가 있으면 그죠? 3단 문법이지? 많이 해봤죠? P가 Q가 되고 Q가 R이 되면 당연히 P는 뭐가 되는 거야? R 형태의 구조를 갖게 돼요. 자, 이런 문장 구조를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지? 그래서 3단 논법은 사실상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으면 이쪽으로 쭉 가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398번 요거 그냥 간단하게 좀 볼게요. 사실 3단 논법을 막 많이 쓰진 않아서 자, P면 나Q이다가 참이고 R이면 P이다가 참일 때 오케이?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에이, 다 찾아야 되네 이거는. 아, 다 찾아야 되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P면, 자 이거 봐봐. 이거 보기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원래는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볼게요. P면 낙Q이다가 참이에요. RE P가 되면 참입니다. 그럼 봐봐. R이 P가 되고 P가 낙Q가 되는 거니 3단 논법에 의해서 R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낙Q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R은 낙Q가 되는 형태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면 얘 형태 구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참이 돼요. 옆에다 써놔. 보기 하나씩 찾아갈게요. 얘가 참이라 했지? 그럼 뭐도 참이라고? 대우도 참이라고.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따라서 Q가 not R이 되는 것도 당연히 뭐가 돼요? 참이 됩니다. Q가 not R이 되는 거 2번도 참이 되겠네요. 이해됐어? 원래는 이게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가 아니고 있는 거 찾아주면 3단 논법 딱 편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지금 다 따라가야 돼. 자, 얘네 명제도 다 뭐예요? 참이죠. 이 명제 두 개도 참이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한 뭐도 대우도 참이 돼야 됩니다. 얘 대우는 Q이면 not P다가 되는 거죠. Q이면 not P다. 1번도 참이네요. R이 P다가 참이면 not P는 not R이다도 참이죠. 그래서 4번도 참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 다 참이 되는 거니까 거짓인 건 몇 번? 5번이 되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구조, 대우와 3단 논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입니다. 11번.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3단 논법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되는데 하면 400번 정도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으로 나왔을 때도 조건과 조건으로 분리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니들이 어렵거든.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 가 참이 되려면 뭐가 더 하나 있어야 합니까? 영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를 좋아한다. 그럼 밑에 있는 보기들을 쭉 읽어보면요, 다 그럴듯해요. 오케이? 이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따져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형태들을 따져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단 논법과 대우를 이용해서 참임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 문제가 400번 정도까지는 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해보셔야 됩니다. 꼭 나중에. 자, 오늘 요거 하나. 요거 이제 문장 구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여기 배우, 그 다음 3단 논법. 오늘 할 내용은 사실상 12번 유형부터예요. 12번 유형. 자, 명제는 요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형태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조건을 가지고 놀자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조건이 P라는 조건이 Q라는 형태의 조건이 되기 위한 형태들을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오케이? 자, 내가 어떤 조건 하나 줬어요. X는 사람이야. 이런 조건이 있다 칩시다. X는 희승이야. 자, 앞에 있는 조건을 P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집합 구조적으로. 결국에는 연습도 그렇게 해요. 사실 고등학생들도. 왜? 맨날 이렇게 의미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의미 정도를 한 번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대박. 자, P라는 형태는 X는 사람이다 라는 형태의 구조고요. 조건이고요. X는 희승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조건이 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죄다 희승이야? 아니죠.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의미 잘 해석해봐요. 다시 천천히. 얘는 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방대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과정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조건을 추가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라는 형태의 이 바운더리가 희승이가 되려면 일단 남자는 돼야지. 그치? 30대가 돼야지. 키 180 조금 안 돼야지. 이런 느낌들의 조건들이 하나씩 추가가 된다.
무슨 말인지 돼? 그렇게 추가하다 보면 점점 폭이 좁아집니다. 집합의 진리집합들이 점점 좁아져서 결국 뭐가 돼? 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더 조건을 줘야 되겠죠? 이런 조건이 얘가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Q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필요한 조건이 된다. 뭔가가.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콜? 반대로 X는 희승이라는 조건과 X는 사람이다라는 조건이 있어. 앞에 있는 조건은 뒤에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어떤가 봤더니 이미 희승이는 뭐야? 사람이야.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조건을 더 안 줘도요 이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다 모든 조건이 들어가져 있어서 사람이라는 형태가 돼. 오케이?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조건은 D가 되기 위해서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일 때는 우리가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 앞에 있는 조건이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P가 어떤 P라는 조건이 Q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오케이? 조건이 뭔가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면 조건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려면 이때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더 조건이 필요하다. 이미 충분하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언제 필요가 되고 언제 충분히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사람이라는 조건은 희승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조건이. 왜 이건 더 필요한 거야 하면 얘가 더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이지. 조건들을 더 줌으로써 축소를 시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이 집합은 더 바운더리가 큰 거니까 얘에 대한 진리 집합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죠. 이해됐어? P가 Q가 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되려면요 P라는 집합의 조건의 진리 집합이 Q라는 형태의 진리 집합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필요한 조건이 더 있어서 필요 조건이 얘기가 되는 거야. 되니? 동민한테 대답만 하지 말고 나중에 이거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자 다시 희승이는 이미 충분하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 더 작거든. 이미 들어가 있거든.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충분한 거야. 그 말은 얘가 P가 Q가 되기 위하여 충분하다라는 말은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뒤쪽이 더 크면 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기 위하여 필요 조건인가요? 충분 조건인가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니? 아니에요. 뭔가 조건이 더 있어야 돼.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된다고. 반대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가요? 그죠? 이게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매번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따지는 연습을 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뒤에 있는 부분에 모여져 있으면 들어가져 있으면 얘는 충분 조건. 앞에 있는 부분이 뒤에 있는 부분보다 크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참거짓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너네들이 말방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인데 충분하다 필요하다라는 거는 더 이미 집합이 커서 조건들을 더더더더 줘서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미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 근데 갑자기 희승이는 개가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물어봤어. 희승이가 개가 돼야 돼? 그러면 조건을 변경을 해야 되죠. 다른 조건들을 또 넣어야 돼. 물론 희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돼? 근데 나를 만약에 희승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희승이라는 형태와 걔는 어느 한 공간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 파트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런 부분일 때는 필요와 충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 진리집합이 한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이 되는 형태일 때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공통 부분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 충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희승이는 개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가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또 뭐 있을까요? 정삼각형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하여 충분한가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왜?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형태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형태가 돼야 되고, 이런 구조를 가졌을 때 필요와 충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개가 뭐 하게 되면 같은 집합일 수도 있잖아. 두 개가 같은 집합이라는 소리는 이 구조도 되고 이 구조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형태 구조일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필요 충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충이라고 보통 말을 써요. 또 이게 생각하는 게 또 필충은 또 따로 막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두 개가 집합이 같으면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얘 보고 물어봤어. 이게 같은 집합인데 얘는 충분 조건인가요? 물어봤어. 그럼 되는 거지. 충분 조건입니다. 왜? 이렇게 되니까. 얘 보고 필요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 되는 거죠. 들어가니까. 오케이? 앞에 진리집합과 뒤에 진리집합이 뭐 하게 되면 같게 되면 우리가 따로 이름 붙일 때 필충이다 이렇게도 쓰는데, 오케이?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는 겁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가끔 필요 조건이 되면서 충분, 그러니까 필충은 제외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자 401번 봐봐요.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되죠. 401번. P라는 조건은 Q가 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지만 밑줄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 이게 뭐냐면 같은 거는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P집합이랑 Q집합이 같아지는 거는 뽑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405번 문제 봐봐요. 다음 조건이 필요 조건일 때 밑줄.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얘 돼도 되는 거지만 뭐 해도 필요 조건이야? 같아도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충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들만 다시 정리를 합니다. 괜찮지? 근데 이제 우리가 매번 더 조건이 주어져야지, 아니야 조건 이미 충분해 이렇게 막 의미들을 해석하면서 풀 수는 없다고.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집합의 구조로 충분인지 필요인지를 얘기하는 연습들을 해볼 겁니다. 자, 40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잘 따라와라. 요거 중요하다. 오늘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자, 다음 조건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 돼야 됩니다. 자, 401번. P라는 조건은 Q가 되기 위해서 필요가 돼야 된답니다. 밑줄 치시고. 자, 필요가 돼야 된다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조건이 필요한 거지. 한 번쯤은 해석해봐. 조건이 더 필요한 거니까 앞에 집합이 더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커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진리집합을 얘기했을 때 앞에 조건의 진리집합이 더 큰 부분을 얘기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1번 볼게요. P 조건은 X가 1인 거지. 진리집합 1 하나밖에 없어요. Q 조건은 제곱이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0 또는 1입니다. 두 개가 있네요. 뒤에 있는 거는 원소가 두 개, 앞에 있는 거는 하나. 포함관계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뒤에 게 더 커요. 집합이 뒤에 게 더 크니 P는 Q가 되기 위해서 이미 뭐 한 거야? 충분한 거야. 옆에다 써봅시다. 1번은 충분 조건이죠. 5번까지 다 해석을 할게요. 자, 2번 봅시다.
2번은 P 조건은 X랑 Y가 같기만 하면 되는 원소들입니다. 같기만 하면 되는 원소들. Q라는 조건은 X제곱이랑 Y랑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얘는 조건이 두 개죠. XY가 같을 수도 있고요. X랑 마이너스 Y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집합의 크기를 보게 되면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뭐가 더 커? 뒤에 게 더 큽니다. 뒤에 게 더 커요. 그지? 얘가 원소가 더 많잖아. 같은 놈도 있지만 부호가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크니 얘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미 충분한 거야 P는. 3번 X가 Y보다 큰 경우고요. Q는 X 빼기 Z가 Y 빼기 Z보다 큰 경우죠. Z 양변에 날려주시면 얘도 똑같이 X가 Y보다 큰 겁니다. 둘 다 X가 Y보다 큰 거예요. 되니? 그럼 이거 두 개는 무슨? 쏘리 잘못했었겠죠 나도. 다시 3번 이거 좀 써볼게요. 자, 앞에 있는 조건은 X가 Y보다 큰 거고요. 뒤에는 X-Z가 Y-Z보다 큰 거죠. 됐어? 자, 그러면 X와 이건 같은 거 아니니? Z를 빼면 공부다. 응? 맞는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닌 거. 자, 다시. 야, 얘랑은 뭐예요? 같은 거지 결국. 같은 거니까 얘는 두 개 집합의 크기는 같아요. 두 개 집합이 같은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문제에서 물어봤어. 필요 조건인 걸 골라주세요 하면 골라주는 게 맞죠 얘도? 충분 조건을 골라주세요 하면 얘도 맞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했으니까 필충은 빼달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3번은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4번 XY가 양수인 범위입니다.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결국은 둘의 부호가 같은 거. 그 다음 세 번째, 두 번째 Q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는 둘 다 양수인 거. 얘는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얘는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집합 크기는 뭐가 더 커요? 얘 쪽이 더 큰 거지. 앞에 쪽이 더 큰 거니까 얘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볼게요. 403번 풀어봐요. 물좀 네, 마시고요. 403번 풀어봐봐. 풀이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겁니다. 403번. 일단 한번 해봐요. 얘는 필요 충분이네. 같은 거 찾으라는 소리죠. 했어? 옹경이 답 뭐 나와? 몇 번을 하고요? 403번. 너 숙제는 아니야? 조금 줄 알았어. 쳐봐. 빨리 쳐봐. 한 거지? 채 좀 더 해. 잘했다.
몇 살이다? 뭐야? 채점해. 아, 왜 채점을 안 해? 이 고등학생 채점해야지. 몇 살? 하이큐. 나는 오.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오. 아이. 주대 닦았을 때? 알겠습니다. 너희도 확인 안 해도 되지? 했어? 공채가 되는데 공채가 안 맞아. 오케이. 도와줄래? 아? 아니 안 먹을래요.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403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본인이 정말로 필요와 충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물론 뒤에 계속 문제 풀고 가긴 한데 의미를 조금은 아시고 외워주세요. 얘는 결국은 고등학생들도 뭐 의미가 알든 모르든 그냥 구조적으로 풀거든. 어차피 P는 Q가 되기 위하여 뭐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외워요. 좀 외워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인데 외우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필요가 도대체 뭔가? 필요 조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해서 필요 조건이다. 이미 충분해서 충분 조건이다. 오케이? 그런 형태의 의미들을 먼저 좀 해석을 해보시고 천천히라도 오케이? 그 다음 문제들을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404번 문제 볼게요. 똑같은 문제죠. 자, P는 not Q가 되기 위해서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볼게요. P는 not Q가 되기 위해서 이미 뭐래요? 충분히 합니다. 밑줄. 자,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 이제 해석을 했어요. 앞에 있는 진리 집합과 뒤에 있는 진리 집합, not Q니까 Q의 여집합이죠.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된다는 소리는 이미 P는 Q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린 거야. 요 안에. 그러니까 얘 구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해석해 볼게요. Q는 R이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된대요? 필요 조건이 돼야 됩니다. 자, 필요 조건 밑줄 치시고. 자, 필요가 된다는 소리는 Q에 대한 진리 집합과 R에 대한 진리 집합을 비교했을 때 필요하다라는 말은 뭔가 조건이 더 주어져서 축소가 돼야 된다라는 느낌이니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의미 정도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자, 이런 구조를 갖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반드시 참이되지 않는 형태는 했네요. 갑시다. 자,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다며. 근데 우리가 명제구조에서 봐봐. 명제구조에서 P면 Q의 여집합이다. not Q이다라는 명제구조가 있으면 뒤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인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미 충분한 형태일 때는요. 명제구조로 따졌을 때도 얘는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P는 not Q이다라는 형태가 등장이 되면 자, not Q라는 형태가 등장이 되면 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무슨 명제 구조를 갖는다고? 참인 명제 구조를 갖는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콜? 자, 두 번째. 얘도 우리가 구조를 바꾸면 R이라는 형태가 Q에 들어가는 거잖아. R이 Q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명제로 따지면 R이라는 형태는 Q가 되기 위해서 R은 Q이다라는 명제 구조가 있으면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얘도 무슨 명제가 된다고?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의미가 달라요. 근데 들어가는 형태인 거잖아, 결국은. 집합으로.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뒤에가 됩니다 라는 명제 구조로 따지게 되면 들어가져 있으면 뭐가 되는 형태가 된다? 참인 형태가 되더라. P는 not Q이다가 참이죠. 그래서 뭐는 탈락? P는 not Q이다. P는 not Q이다. 없어? P는 not Q이다 없네. 그럼 이거 대우. Q는 not P이다. Q는 not P이다. 2번은 참이죠. 체크해. 이게 참이면 당연히 대우도 참이라고 했습니다. 대우도 참이니까 Q의 값이 not P입니다. 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도 참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Q이면 나 P다. 대우도 참이 되는 구조가 된다. 얘가 참이래. 그럼 모두 그거의 대우인 나 Q는 나달이다. 요것도 참이래. 됐어? 그래서 요 네 개의 구조를 찾아주시고 이거 겹치는 거 생기죠? 자, P면 낙Q이다가 참이고 낙Q이면 나달이다가 참이니 3단 문법에 의하여 P는 뭐 나달이 되는 것도 참이 돼야 돼. 자, P면 나달이다. 있죠? 참. 2번 Q이면 나P이다. Q이면 나P이다. 참이다. 그죠? 3번 나Q이면 나P이다. 나Q이면 나P이다 있어요? 없죠. 네, 답은 3번. 4번 R이면 나P이다. R이면 나P이다. 이거 여기서 3단 문법 쓴 거죠? R이면 Q가 되고 Q면 나P가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 안 썼네. R은 나P이다. 이것도 참이 되는 명사죠. 이거 배우 쓴 거. 5번 나Q이면 나달이다. 대우를 쓰면 R은 P이다가 되는 건데 R은 Q이다가 되는 건데 R은 Q이다 있죠. 오케이? 그래서 5번도 참인 명제가 됩니다. 원래 이제 그림 그려서 하는데 보통 벤다이그램 그려서 하는데 일단은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우랑 3단 문법을 좀 여러 번 써봐요. 너네들은 이렇게 써보시고 나중에 그림 요 뒤에 나오네 바로 407번에 그림으로 푸는 형태들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자, 40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P랑 Q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밑줄 not P가 Q가 되기 위하여 무슨 조건이래요? 충분 조건이랍니다. 자, not P가 Q가 되기 위하여 충분 조건이래요. 자,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야? 앞에 있는 형태의 진리집합이 아니 뒤에 있는 부분의 진리집합 안에 뭐 해져 있어야 돼? 이미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구조죠. 괜찮아요? 자, 이런 구조를 갖게끔 너네들은 뭘 해볼 수도 있다?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다는 거야. 집합은 벤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잖아. not P가 어디 안에 들어가게끔? Q 안에 들어가게끔. 그럼 그려. Q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자, 이런 형태의 구조를 하나 그려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1번 P교집합 Q. P는 어디요? not P의 반대부분이니까 요거의 반대부분입니다. 이게 P예요. 그 P랑 Q랑 겹치는 부분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거 뭐라 했어? 공집합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2번 봅시다. P는 Q 안에 들어가 있나요? 물어봤어요. P가 요거라며. 그지? 근데 그게 Q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2번도 탈락입니다. Q는 P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Q에는 여기도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3번도 탈락. P에서 Q를 빼면 요 부분이 남기 때문에 공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P랑 Q를 합치게 되면 Q가 얘네고 P가 요 반대 부분이니까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가 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사실상 풀어요. 솔직히 나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얘고. 왜냐면 명제 대우랑 3단 논법만 가지고 하면 너무 정해진 것들만 할 수 있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대우인 낙Q이다, 낙Q이면 낙P이다가 참이야. 요거 정도밖에 할 수 없거든.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럼 P이면 R이다가 참이야. 3단 논법도 요거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그런 구조들을 써보기 위해서 앞에는 그러한 형태들로만 지금 문제가 등장이 된 거고요. 실제 학교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뭐 세부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들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구조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게끔 합니다. 저는. 근데 연습을 하실 때 13번 유형까지는 구조를 바꿔가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여주는 형태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필요 충분의 마지막입니다. 15번. 자, 15번 문제 봅시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일 때 412번이에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기 위한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한 이런 뜻이죠.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돼야 된대요? 필요 조건이 돼야 된대요. 밑줄. 필요 조건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라고? 앞에 게 더 큰 거라고. 그래서 더 조건을 추가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진리집합들을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상 나타내시는 게 편하겠지. 앞에 있는 조건은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조건이요. 뒤에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니까 요건 부등식 풀어야 되죠. 자,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4, x 플러스 2니까 옮겨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뭐라고? 작거나 어? 아니다. 정빈아 부등식의 해는? 뭘까요? 어? 뭘까요? 뭘까요? 지우 범위는? 이씨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뭘 5야 5 같은 소리한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야 이거는 나 따로 설명 안해. 안 할 거야. 이미 언제 한 거야 이거? 언제 한 거지 부등식? 수상. 수상에서 해 이거? 네. 2차 부등식을? 그래? 중상 아니야? 아닌가? 이미 했던 거잖아. 빨간색 범위가 이 흰색 범위는 빨간색 범위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얘가 더 큰 거라고. 그 말은 요 빨간색 범위가 이 안에 뭐 해져 있어야 된다?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요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 그 이제 이런 포함 관계가 되려면 결국 마이너스 a보다는 마이너스 4가 뭐 해야 되는 거고 커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보다는 a가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커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고 나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등식 풀 때는 등호는 마지막에 해석하세요. 그게 안 헷갈려. 아 물론 그럼 내 기준일 수도 있어. 나는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럼 하시면 돼요. 두 개가 만약에 같아져도 안에 들어간 거 맞지? 두 개가 같아져도 둘 다 포함이 안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아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등호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등호 들어가겠죠. 따라서 a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은가요? 쟤도 4보다 큰 거죠. 그럼 둘의 겹치는 부분은 결국 a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결정해요. 양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a의 최소값은 몇이 되면 돼요? 4가 되면 돼요. 정리하시고 12번. 자, 대우는 아까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문제만 보고 갑시다. 418번 문제 봅시다. 자, 418번.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제곱이 짝수가 되는 형태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써본다? 대우를 써본다. x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얘 대우를 쓰면 n이 홀수이면 가에 들어갈 말이죠.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보다 홀수이다가 되는 거죠. 대우는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홀수 짝수이다. 이거를 대우를 치면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n이 홀수인 건 보여주는 게 쉽죠.
홀수라는 말은 2k 플러스 1 또는 2k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을 때 홀수임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한번 해보시고, 자 마지막 내용 기류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내용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증명 방법인데요. 우리가 기류법이라는 형태의 증명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이해만 잘 해주셔도 됩니다. 기류법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나갈게요. 자, 기류법에 대한 증명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택지가 A 또는 B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 나는 A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A가 됨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마땅한 방법이 없네. 오케이? 그래서 부정을 해봅니다. A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봐요. A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더니 그럼 결국 B가 선택이 된 건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라고 해봤더니 뭐가 생겨? 모순이 생겨버려요. 오케이? 그럼 B는 절대가 아니란 소리지. B가 절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형태의 구조를 기류법으로 증명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원겸이는 남자입니다. 남자야. 증명을 하고 싶은데 남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여자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오케이? 여자라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되는 게 되게 많아요. 주민등록번호도 3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지? 나는 1로 시작해요. 3으로 시작합니다. 3으로 시작한다. 뭐가 일어나? 모순이 일어났어. 여자라면 뭘로 시작해야 돼? 여학생이라면 4죠? 맞지? 4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럼 뭐는 아닌 거야? 주민등록번호가 앞에가 3으로 시작하니 여자는 아닌 거죠. 여자가 아니면 결국 뭐밖에 없어? 남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원겸이는 뭐야? 남자인 거죠. 이해돼? 그런 형태의 증명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기류법이 돼요. 그럼 기류법은 A or B 형태일 때만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지. 남자다, 여자다, 그죠? 사람이다, 아니다.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오케이? 유리수다, 무리수다. 이런 형태. 얘 또는 얘가 선택이 될 때만 보통 기류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선택지가 A, B, C가 있게 돼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는 A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A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어. 그지? 근데 B가 됐다라고 합시다. 근데 B가 일어났더니 모순이 일어나네. 얘가 안 된대. 그러면 얘야? 아니죠. C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기류법을 쓸 수는 있어요. 선택지에서 B, C가 둘 다 안 됨을 보여주면 A가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쓸 수 있지만 그 선택지가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택지가 A or B인 형태일 때만 기류법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 420번이에요. 자, 420번 문제를 보시면 우린 꼭 영상 다시 꼭 보세요. 자,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얘가 무리수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알죠? 무리수인 거는 우리도. 그지? 증명 한번 해볼 거라고. 자, 무리수라고 내가 증명 바로 해보고 싶은데 힘들어요. 왜? 무리수 정의가 뭔데? 야, 무리수 정의가 뭐니? 무리수라며. 유리수가 아니. 그지? 남자를 정의했더니 여자가 아닌 거예요. 맞아 그게? 무리수 정의가 뭐니? 야 잠깐만. 세연이 무리수 정의 뭐니? 아이씨. 무리수 정의 뭐야? 순환 소수도 아니고 무한 소수. 아씨. 정확합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죠. 야, 수학을 잘하려면요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이름부터 유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이라며. 심지어 뭐도 안 해? 반복도 안 해. 무리수인 거 내가 보여주기 쉬울까? 없어요. 예전에 파이 증명하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 그지? 파이가 유리수인 거를 보여주려고 막 나누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평생 나누다. 막 얘기를 해줬지만 결국 틀렸죠. 한 40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 이만큼 했어. 근데 결국 계산해봤더니 틀렸대. 그런 형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는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가정해보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죠.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편하거든. 유리수 정의가 뭔데? 분수. 유리수라는 형태의 정의는요, A분의 B 형태로 표현이 되는 애들을 다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거. 대신 조건이 있어요.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 다 같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약분을 시켰을 때 A, B가 서로 서인 애들만 증명을 합니다. 오케이? 유리수에 대한 정의예요. 유리수라고 정의를 했더니 간단하게만 보여줄게. 다음 시간에 다시 합니다. 루트 2A가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그죠? 이게 이거면 양변에 A를 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무리수인 게 싫으니까 루트가 싫으니까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2A 제곱이 뭐가 돼? B제곱이 됩니다. B제곱 안에는 뭐를 갖고 있는 거야? 결국 약수로 2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B의 제곱은 2의 배수가 돼요. B의 제곱이 2의 배수면 B도 2의 배수입니다. 괜찮죠? B의 제곱이 2의 배수면 B도 2의 배수예요. 그러면 B의 제곱은 결국 뭐의 배수가 돼야 돼? 4의 배수 형태가 돼야 됩니다. B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두 번 곱하면 4의 배수가 돼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약분을 시켜주시게 되면 A제곱은 또다시 2K제곱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A도 뭐를 갖고 있어? 2를 갖는 형태가 되겠지. A도 2의 배수가 됩니다.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야. 근데 A, B 뭐라고? 서로서라네. 서로서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2를 갖고 있어요. 모순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A가 A분의 B라고 표현이 되는 유리수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다?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하고요. 서술형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오케이? 이런 형태들로 진행이 될 건데 증명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숙제는 17번까지만 해주세요. 417번 체크해놔. 417번까지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거 영상은 또 다시 올라갈 테니까